잔소리가 아이를 망친다. 사주로 보는 부모의 기질과 아이의 감정관리법. 당신은 오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그리고 그 말은 아이의 마음 속에 어떤 흔적으로 남았을까요? 공부는 했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너 그렇게 해서 어디서 성공하겠니? 이런 말들, 우리가 무심코 쏟아내지만 아이에겐 날카로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이 아이의 자존감과 성격,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심리학적 시각과 함께 사주명리학적 관점에서도 부모의 잔소리가 어떤 양육 기질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아이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주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양육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억압과 통제형 부모입니다.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고 아이의 행동을 정해진 기준에 맞추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가 조금만 어긋난 행동을 해도 훈육하려 하고 실패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로 끊임없이 조언이라는 이름의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선 안 돼. 말을 몇 번을 해야 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과 허용형 부모입니다. 아이의 자유와 자율성을 인정해 주려 하지만 동시에 기준과 책임에 대한 설정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결정에 간섭은 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구조나 지도력이 없다 보니 아이 스스로도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잔소리는 적지만 부모로서의 존재감이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죠. 세 번째는 감정과 대화 중심형 부모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진 부모입니다. 말보다는 아이의 속마음에 귀 기울이려 하고 훈육보다는 공감을 통해 길을 열어주려고 하죠. 이 유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감정에 너무 휘둘릴 경우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부모 유형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중심에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잔소리는 결국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터져 나오는 말의 형태입니다. 이 반복적인 말이 아이에게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부모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주명리학적 관점에서 잔소리가 많은 부모의 기질을 살펴보겠습니다. 타고난 사주의 구조는 그 사람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구성은 비견과 겁재가 강한 사주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나와 같은 에너지, 즉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경쟁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선택이나 방법이 자신과 다를 때 불안감을 느끼며 자꾸 개입하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방식이 더 맞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의 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신 잔소리로 통제하려 하죠. 이런 경우 자녀가 자기주도성을 기르기도 전에 끊임없는 지적과 간섭 속에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관성이 강한 사주입니다. 정관과 편관이 많은 경우 질서와 사회적 기준,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 용납하기 어렵고 이건 부모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잔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정관이 강한 부모는 예의 없어 보인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말을 자주 하며
편관이 강한 부모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식상, 즉 식신과 상관이 약한 사주입니다. 식상은 표현력과 유연한 소통의 에너지입니다. 식상이 약하면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는 판단과 지시로 표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같은 말이 쉽게 나오게 되며 아이의 감정을 묻기보다는 결과만 지적하게 되죠. 이 경우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감정의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절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오행 중 화의 과다 또는 부족입니다. 화는 열정과 감정, 표현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화가 많은 부모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순간적인 분노나 실망감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반대로 화가 부족한 부모는 감정 표현이 차갑고 단절되어 있어 무표정한 얼굴과 무언의 압박으로 아이에게 감정적 거리를 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주명리학은 부모의 기질을 해석하는데 탁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주가 곧 운명이 아니라 성향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잔소리도 소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와 건강한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감정 계좌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마치 은행 계좌처럼 감정의 입출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칭찬, 공감, 진심 어린 대화는 입금이고 비난, 무시, 반복되는 잔소리는 출금입니다. 감정 계좌에 입금이 많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부모의 말에도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반대로 출금이 많아지면 아이는 문을 닫고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과자를 먹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지금 당장 치워. 말 안 들으면 나가지 마. 둘, 또 안 치웠네. 그냥 내가 치운다. 셋, 과자 먹고 정리 안 해서 엄마가 속상하네. 언제쯤 치울 수 있을까? 세 번째가 바로 감정 계좌를 채우는 대화 방식입니다. 잔소리 대신 감정을 나누고 아이에게 스스로 행동할 기회를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은 부모의 사주에서 식상이 부족하거나 관성이 과한 사람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이가 실수하고 후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얇은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할 때 무조건 입지 말라고 막기보다는 한 번은 경험하게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가 추위를 느끼고 다음번엔 스스로 겉옷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매번 정답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이가 직접 느끼고 배우는 경험이야말로 평생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됩니다. 사주에서 식상과 재성이 자리를 잘 잡으려면 자율성과 자기 선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겁이 강하거나 관성이 과한 부모는 이 기회를 자꾸 빼앗으려 들죠. 아이는 무기력해지고 결국 부모가 없으면 결정을 못 내리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뀝니다. 부모의 말투, 시선, 감정 처리 방식 하나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채우고 또는 비우게 됩니다. 내가 가진 사주의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기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공감 하나를 건네보세요. 아이의 감정 계좌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채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양육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 자신도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